한방 건강상담, 오늘은 강남 내미지 한의원의 김영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준비하신 내용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네네. 크론병이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명칭은 좀 들어본 경험은 있지만 예, 자세히는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네. 크론병이란 어떤 겁니까? 네, 크론병이 참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크론병이라는 것은 우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기 전 기관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제 궤양성 대장염과는 다르게 그 염증이 생기는 범위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주 깊숙이 부분 나타나는 게 특징적인 증상이신데요. 특히 이제 이 크론병이 나타났을 때에는 대부분 이제 치료가 굉장히 장기간 치료를 장기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염증이 빨리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한 대장과 소장 사이에 전 범위에서 나타날 수가 있지만 주로 대장과 소장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회장 부위 또는 이제 회맹 부위 또는 이제 항문 주변에 염증이 쉽게 생기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어떤 그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치액이나 치질, 치류 같은 이런 항문 주변의 염증 질환까지 같이 동반되는 이러한 만성 이제 염증성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 이 염증이라는 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되는데요. 크론병의 원인은 어떤 겁니까? 네, 크론병의 원인은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크론병이 생기는 이제 이 병의 위치를 보면 입에서부터 이제 항문까지 쭉 모든 소화관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소화관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튼튼한 어떤 보호 작용이 있는 기관입니다. 네. 사실 우리 몸 안에 있지만 몸 밖에 있는 외부 기관, 피부의 기관과 비슷한 어떤 배출 기능과 흡수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같이 있는 어떤 기관인데요. 네. 이런데 염증이 생겨서 낫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만성적으로 어떤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쉽게 말하면 외부의 어떤 조그만 자극에 의해서도 쉽게 염증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됐을 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생활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식생활 이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있는 균형이 서서히 무너져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실 환자분들께서 이제 만성적인 염증으로 고생하면서 점점점 생활 습관이 더 무너지게 되고 또 식생활이 안 좋아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병의 원인들은 1차적으로 생활 습관의 이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소장이나 대장 이제 부위에 이제 염증이 반복되면서 음식물을 먹은 것들이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흡수가 되지 않아서 에너지가 자꾸 떨어지니까 회복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네. 또한 이제 흡연이라든가 잦은 음주 또는 어떤 과도한 수면 부족도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이 크론병의 증상은 그럼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네, 크론병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장 내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복통과 설사, 그 다음에 미열을 주 증상으로 하는데요. 예. 이런 어떤 장 내부의 어떤 증상뿐만 아니라 이 장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담관이 이제 석회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담관이 폐색이 된다던가 또한 이제 신장 결석이라던가 또는 피부의 염증 상태 또는 관절염 또는 이제 몸에 여러 가지 홍반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또 눈에는 포도막염과 같은 이런 염증성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환자분 중에 한 40에서 60% 정도 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항문 주변의 어떤 염증 상태, 즉 치질이나 치류나 치액 같은 어떤 증상들을 동반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염증이 몸 전체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크론병은 양방에서 보통 치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양방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양방에서 치료하시는 이제 방법도 이게 1차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침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 전체에 퍼져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제, 대표적으로 이제 설파살라진이나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스테로이드죠. 이런 계통의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최근엔 생물학적 치료제인 종양괴사인자인 이제
인플릭시맙을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어떤 이제 면역 억제제라든가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들을 과도하게 이제 장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오히려 몸 전체적인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른 곳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급격한 체중 저하라든가 또는 식욕 감퇴에 의한 어떤 조그마한 어떤 자극에 의해서도 쉽게 다른 질환들이 이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런 점을 좀 아시는 분들은 치료를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크론병의 한방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크론병의 한방 치료는 1차적으로는 이제 소화 기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크론병 환자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1차적으로 이제 흡수 장애. 쉽게 말하면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제 배출을 이제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다 쏟아버리는 네. 설사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운을 보충해주는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소화기관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것들이 이제 몸에 이제 기운이 처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들보인 척추가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에서부터 이제 골반, 꼬리뼈까지 제대로 된 척추의 상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운이 소통이 되기가 힘듭니다. 예. 우리 소화기관은 일단 비워져야 음식물이 채워지고 또 음식물이 채워져서 따뜻한 이제 기운이 있어야 그걸 잘 흡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죠. 예. 그래서 비위 기능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척추를 거의 한 대부분의 8, 90%의 환자분들이 크론병 환자분들이 척추 이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척추의 이상까지도 같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요법과 아까 말씀드린 척추의 교정 치료요법과 그리고 몸에 양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뜸 치료 이런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하시게 되면 예.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 양방과 한방의 치료법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병의 생활 네. 속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좀 괜찮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크론병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원인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외부의 감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생활 세 패턴이 틀어지면서 수면, 운동 부족, 식생활 부족, 식생활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제 음식 중에서는 이제 소화 흡수 장애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이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네. 소화가 아무리 좋은 영양가 높은 음식이라도 소화 흡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는 절대 에너지를 하루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철에 나는 음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또한 이제 우리 이제 몸에서 이제 곡기라고 하죠. 그런 우리의 곡기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 기능을 해치거나 또는 우리 몸을 냉하게 하거나 타기가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곡기들을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바로바로 해서 이제 곡기를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암죽 같은 거를 쑤어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병에 걸리면 미음 먹듯이 예. 그런 식으로 쌀을 푹 끓여서 많이 소화된, 쉽게 말하면 분해된 상태를 흡수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은 대부분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위나 장이나 소장 쪽에 이제 그 강한 자극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 설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에너지가 높은 이제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런 음식들이 이제 콩을 이제 갈아 드신다던가 예. 아니면 우리 전통적인 이제 발효를 시켜서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어떤 음식들을 섭취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내 몸의 온도에 맞게끔 섭취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의 온도와 맞지 않으면 특히 크론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있는 따뜻한 기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설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의 차가운 음식도 몸에 들어왔을 때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드실 때에도 항상 내 몸의 온도와 비슷한 온도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소화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부쩍 많이 쓰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크론병 환자들에게 그러면 어떤 점을 좀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 이제 크론병이라고 진단을 이제 받게 되시면 요즘 환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이제 병에 대한 정보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불치병이다. 이건 결국 고치지 못하고 평생 이제 고통을 겪어야 하고 또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결국 항상 약한 상태로 지내야 된다는 절망감에 빠지시게 되는데요.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내 몸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든 것이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런 크론병을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식사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활 속 관리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게 되면 반드시 이제 호전되는 증상이 나타나시고요. 또 물론 호전되는 방법 증상뿐만 아니라 이거를 장기간 지속해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했을 때에는 우리 몸에 어떤 내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까지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일단 절망감 속에서 이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치료할 수 있다는 병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 미니 강의 크론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